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의 유창호입니다. 서울의 목동 아파트값이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입시 제도를 바꾼다고 하니까 이 학세권의 강점이 부각되고 있고요. 또 초기 재건축 단지들의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집값을 그야말로 끌어올리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앞으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적으로 추가 지정을 하더라도 이 집값의 고공행진 잡기는 쉽지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오후 12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부동산정책연구소의 강성욱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네. 이제 부동산 정책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죠.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뭐 크게 보면 이제 금융 정책 중에 대출 규제라는 이제 정책을 조금 더 강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억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는 이제 그 대출을 완전히 금지하고 9억이 넘는 경우는 이제 LTV를 20%까지 적용한다. 뭐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세에 대한 정책인데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세율을 지금 높이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전체적인 종합부동산 같은 게 이제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서 30억이 넘는 경우에는 한 80%까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 이런 정책이 좀 눈에 보이고요. 그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공급에 대한 내용인데요. 공급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의 매도 공급하고 신축 공급을 나눌 수 있는데요. 매도 공급 같은 경우가 이제 내년 2020년 6월까지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해주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주겠다.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이제 좀 발전된 정책이다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공급에 대한 정책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고요. 그다음 신축 공급 중에는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1만 제곱미터에서 2만 제곱미터로 확대하고 가구 수를 늘려주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요약하면 이제 전반적으로는 단기간에는 좀 효과가 좀 있어 보여도 중장기적으로 가면 여전히 이제 공급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효과는 좀 지금까지 좀 미비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정책적인 요소가 계속해서 시장에 많이 반영되는 만큼 잘 관찰하셨다가 재테크에 활용하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확실히 규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떤 부동산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참 많이 되실 텐데 자, 그러면 강성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그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강성욱 소장님이 선정해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통건물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7호선 논현역입니다. 역까지는 도보로 약 5분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소장님, 논현동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논현동은 유동인구와 상주인구 모두 풍부한 지역인데요.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상권인 논현동 먹자골목과 영동 전통시장이 인접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 만큼 유명인사부터 대기업까지 부동산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물도 살펴보겠습니다. 논현동 중심에 위치해 있는 통건물인데요. 세대별로 도어락이 설치돼 안전한 주거 생활이 가능하고 입주민을 위한 주차 공간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가까이에 주요 상권이 형성돼 있어 우수한 입지적 장점을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의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강남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강남구와 기업에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죠. 바로 서초동의 롯데 칠성부지 개발입니다. 삼성동 한전부지에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함께 강남구의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강남권의 젊은 층이 선호하는 강남구 논현동.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 만큼 수익형 부동산 재테크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선택처가 아닐까 싶은데요. 주변 대형 개발의 호재로 인해 미래 가치가 더욱 기대되는 강남구 논현동의 통건물입니다. 자, 오늘 처음부터 발걸음을 떼는 곳이 바로 강남입니다. 이 강남의 논현동 건물 통째로 가져왔는데요.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개요 정보부터 좀 챙겨주실까요? 네네.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7호선 논현역에서 도보로 약 5분 정도니까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면적은 대지 면적이 264.5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연면적은 439.3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층수는 지상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5층 건물이 되겠고요. 준공은 2013년 1월 준공이 완료된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약 32억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건물 특징도 좀 봐주시죠. 네, 건물 같은 경우에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지 면적 264.5제곱미터 땅이 굉장히 넓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연면적은 439.33제곱미터가 되겠는데요. 총 5층 건물의 원룸이 15세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3년 1월 준공이 완료된 수익형 건물이자 강남의 개발 호재로 인해서 지가도 상승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013년에 준공이 된 곳입니다. 지금 5층짜리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원룸 15세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건물 통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7호선 논현역에서 5분 거리 논현동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 강남이라는 겁니다. 입지와 호재도 좀 챙겨드릴 텐데요. 그럼 먼저 입지 여건 자세히 좀 봐주실까요? 네네. 입지 여건을 말씀드리면 강남 논현동은 누구나 잘 아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7호선 논현역에서 약 5분 정도의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올라가시면 이제 그 위쪽에 이제 3호선 또 신사역도 있기 때문에 역으로는 충분한 이제 여기에 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신분당선이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더블 역세권이 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아무래도 이제 업무지구가 굉장히 요즘에 중요한 핫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강남 업무지구가 있죠. 우리나라 제일 큰 업무지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강남 업무지구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배우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다 원룸 15세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배우 수요로서 주거 환경은 충분히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삼성동에 이제 삼성역을 중심으로 한 업무지구가 현재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향후에 또 삼성역 주변이 대규모로 또 개발될 것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풍부한 업무수의 배후 주거 지역으로서 그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근에 이제 우리나라 지금 제일 비싼 이제 아파트로 되어 있는 반포 아파트 단지가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학동공원이 있어서 주거 단지라든가 녹지 공간도 더 풍부하면서 살기 아주 편리한 그런 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입지 여건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강남이라는 겁니다. 논현역에서 정말 가까운 역세권이죠. 거기다 이 강남에서 일자리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출퇴근하시기 워낙에 좋죠. 인프라 충분히 갖추고 있죠. 입지 여건 사실 빠짐이 없는데요. 강남이기 때문에 개발 호재는 더합니다. 그 개발 호재들 이야기 한번 들어볼 텐데요. 자, 호재들은 뭐가 있을까요? 호재도 이제 충분히 많은데요. 아무래도 호재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하철이나 철도에 대한 호재하고 업무 지구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사실은 도시 발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기본 말씀드린 대로 업무지구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철도나 지하철 절차도 잘 발달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중요한 노선이죠. 신분당선 연장 선 자체가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다음 강남에서 신사로 가는, 그래서 이제 논현역 같은 경우가 더블 역세권이 되는 그런 자리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1단계 2020년에 이제 완공이 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논현역 자체가 굉장히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되기 때문에 큰 호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다 신사에서 이제 용산으로 가는 2단계 그 이제 개발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2024년이 이제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큰 하나만 사실 여기 들어가도 큰 개발 호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여기 있는 곳에 또 하나의 역이 돼서 더블 역세권이 되는 자리다. 큰 개발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분당선 같은 경우가 이제 노선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노선입니다. 그 노선 자체가 이제 수원 광교에서 시작해서 이제 강남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인데요. 거기에 따라 이제 말씀드린 대로 또는 신사를 거쳐서 용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업무지구와 많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판교를 거치니까 판교 테크노밸리가 뭐 1, 2, 3까지 있죠. 거기다 이제 강남의 대규모 업무지구가 강남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 이제 삼성 업무단지가 있고 또 삼성 업무단지가 또 대규모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확장해도 잠실 업무지구까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동산의 상승 요인인 이런 업무지구가 대규모로 인근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의 그 지가라든가 가치의 상승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대규모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역에서 이루어지는 지금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있죠. 삼성역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자동차의 GBC 건물이 현재 지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마이스 핵심 공간으로 지금 형성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코엑스 같은 경우도 이제 국제적 컨벤션 문화 공간으로 또 재단장할 예정이죠. 거기다 탄천 같은 경우는 수변 여가 문화 공간으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또 만들 예정이고요. 잠실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스로 시설이 들어갈 예정이죠. 또 여기에는 이제 뭐 호텔이라든가 또는 전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주변 자체가 전체적으로 개발되는 대규모 호재가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역 같은 경우는 이제 노선이 신설된 노선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뭐 위례 신사선이라든가 GTX-A 노선, C 노선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고요. 향후에 구상 단계지만 광역, 남부 광역 급행 열차도 이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노선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 6층까지 복합 환승센터도 만들어지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상 같은 경우는 대규모 이제 그 공원 형태로 조성이 되고요. 지하를 도시로 만드는 그런 작업도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기는 이제 대규모 업무단지가 큰 형태로 업무 상업 지역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 그 효과 자체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강남역 자체에서도 이제 롯데칠성부지가 개발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 영향도 같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강남에 기존의 업무단지가 많은 상태에서 추가로 대규모 업무단지가 들어가면서 또 철도 자체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는 향후에도 현재도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중심지라 말씀드릴 수 있지만 향후에도 그 중심지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에서도 부동산 1번지라고 불리는 강남입니다. 그 강남의 한복판에 위치한 강남구 논현동인데 지금 자체도 상당히 좋지만요. 앞으로의 개발 호재까지도 같이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대감 더 들 수밖에 없는 곳이죠. 자, 입지와 호재까지 모두 살펴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이 가격 분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이즈가 좀 큽니다. 이 가격 어떻게 됩니까? 네, 사실 조금 이제 큰 편이긴 합니다만 강남이라는 입지적인 여건하고 미래 가치를 따지면 뭐 가격적으로 그렇게 좀 비싼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 분석을 좀 도와드리면 예상 매매가는 32억 원 정도 예상이 되겠고요. 현재 예상 임대가입니다. 현재 임대가 맞춰진 상태로 있습니다. 4억 7천만 원, 보증금 4억 7천만 원에 월 800만 원 정도 되겠고요. 현재 대출이 한 13억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실투자 금액은 14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임차료를 받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향후에 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양자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통건물 만나보셨습니다. 말씀드린 내용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곳은요. 바로 만나볼 텐데 충청남도로 떠나보겠습니다. 당진이거든요. 당진시 합덕읍에 위치한 이번에 토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토지인지 궁금한데요. 개요 정보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전체적인 교를 말씀드리면 중부권에서 이제 산단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이제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산단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당진이라든가 또는 천안, 중부 내륙권 자체 인구가 계속 지금 늘면서 산단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경제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서해안 복선 철도죠. 합덕역에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사 중인데요.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면적은 현재 이제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182제곱미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용도 지역은 농림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징을 보시면 이제 신설 역사에서 한 300m 정도 되기 때문에 역세권 도시개발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매가는 약 9,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 특징도 좀 봐주실까요? 네, 토지 특징을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평한 논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물건지 주변 자체가 이제 역세권 도시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도시개발로 인해서 결국 이제 주거지와 상업지로 되면서 비도시가 도시로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지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이제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면적은 18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제 용도 지역은 농림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논으로 평평한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장애 요인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도시 개발을 하게 되면 주변에 산이 높은 산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뭐 그린벨트 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좀 제약 사항이 많이 따르게 되는데 도시 개발을 하기에는 전 시장이 없는 전체적인 주변 환경 자체가 다 이제 논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발에는 지장이 없다. 개발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맨날 건물만 보다가 이렇게 탁 트여진 토지를 보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제 새로운 시설 역사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런 가치도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곳이죠. 자, 입지 여건과 함께 또 호재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그 부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은 어떤가요? 네네. 입지 여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원형지 토지에 대한 투자, 논밭 투자할 때는 향후의 중심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판단하는 이제 기준 자체는 결국 이제 역세권에서 만큼 가까운 거리에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는 자리냐, 또 여기 현재 지어지고 있는 형태냐, 그다음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주변에 여러 가지 산단이나 업무단지가 많이 들어오냐를 판단을 하셔야만이 가장 핵심적인 또 투자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상 중심지가 되는 자리에 대한 투자의 원칙은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서해안 복선 전철 합덕역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년 정도면 이제 완공이 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합덕역에서 이제 거리상으로 한 300m 정도 되기 때문에 초역세권에 있는 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해안 복선 전철은 지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성문산단 인입철도 자체가 예타 면제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더블 역세권이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서해안 산업철도도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안흥까지 이어지는 서해안 산업철도도 지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도 현재 구상 중에 있지만 계속 반영이 되는 문제가 진행이 되면 결국은 4중 역세권이 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왕 확정된 내용 같은 경우는 앞에 복합환승센터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환승센터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자체가 활기차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입지 여건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제 산단에 대한 업무단지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업무단지나 산업단지 자체가 결국은 일자리가 풍부해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 배후 주거지로서 상업지로서 필요한 자리가 꼭 필요한데요. 그 기본 중에 하나가 역세권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자리에 이제 근처에 보시면
합덕 일반 산업단지는 합덕 인더스파크를 비롯해서 산단이 현재 많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되어 있는 건 한 120만 평 정도 되겠고요. 그다음 당진 자체가 이제 철강 산업단지로 이제 유명한데요. 한 1,000만 평에서 1,200만 평까지 산단들이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현재도 많이 들어와서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문과 산단도 지금 새롭게 기업들이 원래부터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당진에서 처음 역세권으로 들어간 자리다. 그만큼 가치가 많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뭐 관광에 대한 내용도 조금 있는데요. 뭐 솔매성지라든가 합덕 뭐 수리 민속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잘 갖춰 있기 때문에 관광지도 이제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뭐 동떨어진 데가 아니라 발길이 끊이질 않는 곳일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신설역도 들어오죠. 주변에 산업단지, 뭐 농공단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입지 여건 파악이 되셨을 거라 믿어보면서 개발 호재들도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당진이 어떤 곳인지 이 호재를 통해서 입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재도 전해주시죠. 네. 호재도 상당히 지금 많이 내포되어 있고 실제로 지금 구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호재가 진행되는 내용에 있어서 이 도시가 이 역세권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방향성이나 목표성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당진시 도시 기본 계획 최근에 확정된 내용 나온 거 보면 개발 공간 구조상 여기에는 합덕역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권 거점 도시를 만들기로 지금 방향성이 잡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남북권 거점 도시에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산업단지와 기존 주거지가 융복합되는 그런 복합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이 주변 자체가 굉장히 인구가 유동인구도 많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주거 환경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복합 환승센터도 만들도록 형성이 되어 있고요. 위치는 좀 잡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남북 거점 도시로서 큰 규모로 형성이 될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인근의 가치가 향후에 꾸준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호재에 대한 내용도 조금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되면 서해안 복선 전철이죠. 서해 같은 경우는 서해안 같은 경우는 지금 산업의 중심 축으로서의 지금 기능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지금 잡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거기에 따라 서해안 복선 전철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게 나중에 여의도에서 신안산선으로부터 이제 출발해서 시흥시청을 넘어와서 홍성까지 이어지는 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 축은 일산역까지 이어지는 또 그런 라인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라인 중에 합덕역이 만들어지고 있다. 결국은 서울에서 결국은 당진까지 한 4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역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예타 면제 사업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성문산단 인입철도까지 예타가 면제되어서 결국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더블 역세권이 확정이 되어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산단에 대한 또는 철도에 대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을 면제해줬단 말은 타당성을 거치지 않고 바로 건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줬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마찬가지로 산업단지나 계속해서 많이 기업체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거기에 따라 이 지역은 결국은 산업단지 중심의 굉장히 큰 도시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이제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에 대한 구성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합덕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울진까지 이어지는 라인이다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라인 자체도 이제 중부권에서는 횡단 철도로서 굉장히 이제 그 가치가 나중에 이어질 예정인데요. 현재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 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자체장들이 연합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단계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다 그러면 이제 합덕 자체가 사중 역세권으로서 그 가치가 굉장히 풍부해지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다음 화면을 좀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제2서해안 이제 고속도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이제 중부 내륙 고속도로 해서 이제 서부 내륙 고속도로라고 해서 거기 이제 지금 현재 착공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제2서해안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보시면 우리 제2서해안 고속도로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IC가 바로 이 합덕역 남쪽으로 한 5km 정도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사실 IC가 들어도 주변이 많이 개발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산업 단지라든가
또는 우리가 물류 기지라든가 거기에 따라 주거의 상업지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예산 IC가 바로 합동력 5km 정도 있다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IC와 결국은 여기 같이 이루어지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자체는 두 가지 또 여러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IC나 고속도로도 IC 들어오는 자리가 굉장히 풍부해진데 역세권까지 같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풍부한 개발 호재가 내재되어 있는 아주 이 호재는 상당히 많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거기에 따라 또 이제 뭐 산단에 대한 내용은 지금 꾸준히 이제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철강 벨트가 지금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1,000만 평에서 1,200만 평 정도 철강 산단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성문 국가 산단에도 최근에 한 1조 원 넘게 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가 철강 산업 단지에 대한 내용, 거기다 이제 철강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산업 융합도 또 해가지고 클러스터 자체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수소 경제 중심으로 다시 활성화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는 철강 산업 단지에다가 기존의 수소 경제까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단지로서의 그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좋은 자리다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 당진시 자체가 이제 계속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투자의 원칙은 인구가 많이 몰리는 지역,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일자리가 대상을 6년 연속 지금 대상을 수상했다. 굉장히 큰 의미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 또 한 가지는 또 그 한국가스공사가 제5 LNG 이제 건설 대상지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용 유발 효과만 한 33,500명이 정도 될 정도로 인구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지역 자체가 중부권 내륙에서는 여러 가지 산업 도시로서의 그 기능이 더욱더 강화되는 풍부한 호재를 갖고 있는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에 역세권에 IC까지 들어오는 뭐 그런 자리다. 그런 호재가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장이 나와 있는 내용들은 실제로 현재 공사 중인 모습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당진이 이런 곳이다라는 거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교통호재 계속 이어지고요. 일자리도 참 많은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살펴드리는 충남 당진시 합덕읍에 위치한 토지 가격 분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은 지금은 아직도 이제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호재나 내용이 이제 여기 만들어지고 도시가 진행되면서는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소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가격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예상 매매가는 9,500만 원 정도 되겠고요. 실투자 금액도 9,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충남 당진시의 토지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이제 소장님 보내드릴 시간이 다가왔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세미나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직도 늦지 않은 재개발 지역 분석이라는 주제로 펼쳐집니다. 매주 토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오후 2시고요. 강성우 소장님,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약 전화 필수로 남겨주시고요. 또 한 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세미나는 주제가 조금 달라집니다. 초보 경매 강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매주 목요일에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후 2시입니다. 강성우 소장님,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예약 전화 마찬가지로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해주신 강성우 소장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책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예, 정부가 매일 내놓는 대책들 때문에 머리 아픈 하루였는데요. 거기다 이제 비까지 오는 바람에 좀 우울한 날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앞서서 조금은 반가운 소식도 있는데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기존 신혼을 5년에서 한 7년 정도로 연장해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것들도 발표했고요. 또 소득이 부부 합산한 9,700 정도 이하면은 이자 지원도 해준다고 합니다. 또 세 자녀까지 낳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이 이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조금은 이제 결혼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신혼집을 얻거나 정부의 어떤 도움을 받는 그런 혜택도 있으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그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상가는 서울의 중심 입지, 교통의 요충지인 용산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용산구 한강로 2가 상가는 1호선과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도보로 가능한 약 2분 거리인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사님, 용산구의 생활 인프라는 어떤가요? 네, 용산구 한강로 2가는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잘 갖추어진 지역인데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용산구는 아시다시피 지금 광화문과 여의도, 또 강남 등을 이용하는 집주 근접지로서 직장인 수요가 아주 많이 풍성한 곳입니다. 또한 남산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녹지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산책과 휴식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남산공원뿐만 아니라 용산민족공원 조성도 예정돼 있어 주변 개발 호재가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각종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용산구 한강로 2가의 상가입니다. 네, 입지는 워낙 안정적이죠. 중심이니까요. 거기에다가 용산구 뚝딱뚝딱 소리 끊이지가 않습니다. 개발 호재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면 먼저 용산구 한강로 2가의 상가 개요 정보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개요 정보 어떻습니까? 네,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1호선과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도보 한 2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요. 면적은 전용 면적이 8.97평방미터입니다. 층수는 총 4층 중에 1층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준공은 1987년 7월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매매가는 1억 8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건물 특징도 좀 봐주실까요? 네, 건물은 87년도에 생겨난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이제 재건축이 필요한 그런 건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총층 중에 1층이기 때문에 나중에 간평을 잡을 때 조금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가입니다. 상가가 지금 한 330 정도로 임차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재건축 연한을 기다리시면서도 충분히 월세 수익을 좀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상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1987년도에 준공이 됐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랑 나이가 이것도 비슷한데 저는 아쉽게도 늙어가지만 이 친구는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단 말이죠. 그런 부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눈물이 날 것 같네요. 자, 입지와 호재도 굉장히 또 궁금하실 텐데 입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입지 여건 어떻습니까?
네, 다시 태어날 상가이기 때문에 입지와 호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입지 같은 경우는 지금 용산역에서 한 도보 2분 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용산역 같은 경우 뭐 강북에서는 사실 중심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의중앙선과 1호선, 4호선이 지금 현재 개통을 하고 있고요. KTX라든가 이런 GTX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서 더불어서 신분당선이 들어갈 예정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이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용산 하면은 사실은 뭐 말씀드린 대로 강북에서는 중심, 또 서울 시내에서도 가장 중심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의도와 영등포에 있는 직장인들의 수요를 흡수할 수가 있고요. 또 광화문과 종로에 있는 그런 직장인들의 수요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분당선이라든가 뭐 지하철 노선을 이용을 하신다면 강남권에 있는 직장인들까지도 이렇게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고층으로 올라가는 용산의 신흥 부촌이 탄생한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주상 복합들이 지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주변에는 남산이 있고요. 또 용산 민족공원이 이제 뭐 첫 시삽을 뜰 정도로 굉장히 개발 압력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넓은 면적들이 굉장히 쾌적한 도심 속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남산이라든가 용산 민족공원들을 활용을 하신다면은 주변에서 굉장히 빽빽하고 뭐 주상 복합들이 있는 도심에 있는 상업지구이기도 하고 또 직장인들이 거주하는 오피스 빌딩들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주변에 굉장히 휴식 공간들이 많이 있고 한강까지도 이용을 하신다면 굉장히 넓고 쾌적한 주거 공간들도 꿈꿀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입지 여건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용산입니다. 서울의 중심 입지라는 거는 뭐 누차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교통 얼마나 좋을지 이런 것들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입지 여건뿐만이 아니죠. 용산은 사실은 개발 호재, 이 개발의 압력들이 대단한 곳입니다. 개발 호재들 한번 알아볼 텐데요. 호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용산은 뭐 호재 보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용산 국제 빌딩 5구역이죠. 39층의 주상 복합이 관리처분 인가가 났습니다. 39층으로 초고층으로 올라가고 6층까지는 뭐 상가 시설이라든가 오피스 건물을 짓고 나머지는 주거 시설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건폐율들을 많이 완화시켜 줬는데요. 특히나 지금 말씀드린 곳 같은 경우는 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역세권의 어떤 개발까지도 같이 같은 호재로 작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역에서 초역세권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용적률이라든가 주거용 비율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넓혀주고 있는 특별법들 안에 그런 적용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역을 근처로 해서는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용산역과 또 서울역까지의 북부 역세권 개발 계획이 이미 발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옆에는 뭐 국제 업무지구가 되어져 있고요. 국제 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발표해서 이제 뭐 공지 상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개발이 된다 안 된다가 개발이 언제 되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 용산역 같은 경우는 신용산역과 용산역을 바꿔서 신용산역 쪽으로는 주상복합의 주거지 형태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고요. 용산 전자 4차 산업의 어떤 보고라고 예전에 그랬던 용산 전자 상가들의 변화들이 조금씩 주목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산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이런 모든 혜택들을 다 같이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의 그 철로의 모든 노선의 지하화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주변에 낙후된 시설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지하로 들어감으로써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호텔이라든가 컨벤션, 오피스 빌딩들로 굉장히 큰 높은 고층으로 들어차는 그런 시설물들이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용산역도 사실은 뭐 이 정도의 그런 변화를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주변에는 뭐 캠프킴이라든가 유엔사, 수성부가 이미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단계의 문제로 들어왔는데요. 이제 미군 쪽 소유에서 국방부라든가 이런 소유권이 서울시나 용산구 쪽으로 오는 단계를 이제 거치고 있고 용산 민족공원 같은 경우 개발 압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시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오랜 동안 기다렸던 분들한테는 좀 지루한 기다림이긴 했지만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투자로서는 굉장히 적기가 아닐까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캠프킴이라든가 유엔사 수성부 같은 경우 전체 평수가 한 5만 평 이상의 공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전이 끝나고 어느 개발 계획들에 따라서 어떤 수술만 밟는다면은 이쪽에 들어서는 업무 시설이라든가 오피스 빌딩들의 규모는 어마어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용산역을 후면으로 배후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 업무지구와 또 이런 그 수성부라든가 캠프킴에 있는 개발되는 예정 오피스 지역 같은 경우를 같이 갖고 있다면 용산역을 이용하는 규모는 엄청나게 커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GTX A 노선과 B 노선의 계획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신분당선까지 강남으로 관통하는 그런 역까지 들어간다고 한다면 지금에 있는 용산역의 규모는 사실은 서울역을 압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역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강남에 있는 삼성역과 또 용산구에 있는 용산역이 두 개, 서울에 있는 두 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용산의 개발 호재들까지 살펴드렸는데요. 용산하면 사실 뭐 미군기지 먼저 많이 떠오르실 텐데 그 미군기지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 그 개발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개발 소식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GTX 얘기, 뭐 신분당선 얘기까지 해서 교통 호재들도 자리 잡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호재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용산구, 이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 가격 분석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공개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도와드릴게요. 자, 가격 분석 도와주시죠. 네,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이 상가는요, 예상 매매가가 1억 8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 임대가는 300에 월 30만 원으로 임차가 맞춰져 있는 상태고요. 대출을 이용하신다면 실투자금 1억 2,700만 원 정도면 상가를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자, 저희 말씀드린 내용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되거든요.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괜찮고요. 또 문자 메시지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그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송파구 삼전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송파구 삼전동 통건물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9호선 석촌 고분역인데요. 역까지는 걸어서 약 2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역세권 통건물입니다. 자, 이사님, 삼전동의 생활 인프라는 어떤가요? 네, 송파구 삼전동은 쇼핑과 문화, 여가 등 일상에 필요한 인프라가 밀집되어져 있고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도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 곳입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병원, 관공서 등의 생활 편의시설들은 물론 주변에 석촌호수가 있어서 녹지 공간 또한 잘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삼전동은 인접한 강남권의 개발도 예정돼 상승 가치가 꾸준한 곳이기도 한데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수서 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사업 등 계획돼서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변의 풍부한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송파구 삼전동의 통건물입니다. 자, 또 강남 3구로 왔습니다. 송파구죠. 이 송파구 삼전동에 위치한 건물 통째로 준비를 했다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개요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개요 소개해 주실까요? 네,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9호선 석촌 고분역에서 도보로 한 2분 정도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대지 면적이 176.5평방미터로 한 56평 정도의 되는 규모의 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층수는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총 4층 건물이고요. 준공은 2008년 4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27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건물 특징도 좀 봐주실까요? 네, 건물은 1층에 상업
입지 상가, 상가 용도로 쓰여져 있는 그 음식점이 들어가 있고요. 2층, 3층, 4층까지는 주거용 건물로 쓰여지는 그런 건물입니다. 2008년도에 준공이 되어져 있지만 굉장히 잘 관리를 했기 때문에 내쪽이나 안쪽으로도 전부 다 리모델링이 되어진 건물이라서 거의 신축급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2008년도 준공 이후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주차 시설이 좀 넉넉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전체가 뭐 임차가 맞춰질 수 있는 그런 건물이기도 하고요. 2층과 3층, 4층은 주거용 건물이면서 화장실 2개와 방 3개 정도와 넓은 거실로 이루어진 아파트로 치면 한 4, 5평 정도의 규모로 넓은 구조로 되어져 있는 그런 3룸의 건물들로 임차가 되어져 있는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네, 2008년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4층까지 올라가는 통건물입니다. 자, 이곳 무엇보다도 진짜 역세권이거든요. 특히나 황금라인이라고 불리는 9호선, 거기서 초역세권이라는 사실에 주목해 볼 만한데 그 입지 여건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통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입지에 따라서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석천 고분역이죠. 9호선 석천 고분역에서 도보 한 2분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석천역까지도 사실은 뭐 도보가 가능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석천역의 더블 역세권을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8호선도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한번 갈아타시면은 잠실권으로 갈 수 있는 종합운동장의 수혜까지도 같이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후면으로는 동부간선 도로를 탈 수 있는 그런 것들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외곽순환도로도 진입하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남부순환도로라든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도 굉장히 진입이 쉽기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하시든 아니면 뭐 강남권의 직장인들 같은 경우 버스 노선들도 굉장히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버스와 지하철을 같이 이용하실 수 있는 사통 8달의 그런 곳에 위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강남과 잠실의 업무타운들이 같이 밀집되어져 있는데요. 통건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곳에 임차를 놓으시거나 월세 수익을 얻으시려는 분들의 사실은 문의가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월세를 놓는다면 도대체 누구한테 얼마 정도의 규모로 놓는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사실은 건물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강남에 있는 직장인들의 수요와 또 주변에 있는 잠실에 있는 업무단지의 수요들을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9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황금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라인에서 들어오는 그 직장인들이 거의 다 고소득의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넓은 평형대로 있다 하더라도 뭐 월세로 돌리실 때도 굉장히 많은 차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라든가 중간에 뭐 종합운동장의 업무시설까지도 같이 예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 뭐 임차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수서 역세권 개발도 사실은 오피스라든가 초고층의 아파트들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저렴한 다세대 물건들을 찾는 젊은 부부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3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이들을 둔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주변에 초등학교가 얼마나 가차에 있고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교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나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삼전초등학교와 석천초등학교 등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뭐 삼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보를 몇 분 걸리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도 가능한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배명고등학교와 잠실여고 또 정신여중과 정신여고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송파구에서 좋은 학군으로 속해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자녀를 배정받기 원하시는 분들의 수요도 굉장히 많은 문의들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뭐 학교가 있고 교통이 편리하면 이제 대형 쇼핑몰이라든가 일단 먹거리라든가 볼거리 시설들에 대해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잠실역으로 가면은 사실은 제2롯데타워와 롯데백화점 등이 포진해 있고요. 석촌 호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좋은 곳에서 관광의 효과까지도 같이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일부러 찾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석촌호수의 연등제라든가 벚꽃축제 같은 것들을 같이 즐기실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새마을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가락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그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이 같이 아우러져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의 어떤 묘미도 생활의 묘미도 같이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이 강남 상부 중에서도 송파구 찾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살기 좋다는 거죠. 출퇴근하기 워낙에 좋죠. 일부 강남 쪽에 일자리 워낙에 많잖아요. 자, 퇴근하시고 나서도 그림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 편하게 보세요. 뭐 새마을시장이나 가락시장 편하게 장 보시다가 또 머리가 좀 어지러우시면은 석촌호 한 바퀴 돌고 오시면 되겠죠. 이런 라이프가 그려진다는 건데요. 입지 여건 그렇게 갖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실 앞으로의 가치도 쑥쑥 성장시킬 만한 호재들도 가득한데요. 그 호재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들 뭐가 있을까요?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발 호재뿐만 아니라 단지의 규모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른다 해서 아파트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사실은 통건물 같은 경우에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가격대의 변화가 굉장히 가파르게 뭐 수직공선을 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 삼전동 같은 경우는 사실 9호선 석촌구분역의 개통과 동시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송파구는 강남구와 같이 되어져 있는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송파구 자체 내로서는 사실 종합운동장의 개발이 굉장히 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마이스라고 해서 국제 업무시설과 탄천 개발이랑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송파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직장인들의 규모도 굉장히 크게 얻어질 수 있는 곳이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합운동장까지 뭐 도보로도 가능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쪽에 있는 수요들의 1차적인 호재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역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큰 호재들이 많이 있죠. 복합 환승센터가 지하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역이 이제 규모가 굉장히 커지는 역의 환승역으로서의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동대로 지화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뭐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지하로 13층 규모의 지하가 파져서 그 모든 공간에 한 6개의 환승역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다 방문할 만큼의 굉장히 큰 역사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맞은편에는 코엑스 맞은편이죠. 맞은편에는 한전 부지를 현대가 매입을 하면서 거기를 현대 사옥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이미 12월 달에 이제 착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한전 부지 개발 계획을 가지고 이곳에다 105층 규모의 큰 메인 타워와 주변에 있는 5개 정도의 규모로 해서 총 6개 동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갈 예정에 있기 때문에 현대그룹의 본사들은 다 이곳에 들어오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곳에 들어오는 그 직장인들의 연봉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임차인들이 연봉이 세기 때문에 임차 차임이 밀려가지고 뭐 힘들어하거나 그러실 염려가 없고요. 차후에는 월세 수익으로도 굉장히 각광받는 곳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삼전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이런 지구단 역세권 개발 계획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곳에 위치했는데요. 역에서 2분 거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에 있는 규모가 지금 현재는 뭐 이종이라든가 준주거 지역 정도로 되어져 있지만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구역이 정해져 있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하 준주거에서 일반 상업지구로 종상향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역세권 개발법이라는 특별법에 의거한다면 사실 상업 용도의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을 굉장히 높이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곳은 뭐 임차로 자가로 거주하시거나 임차를 두시거나 또 그냥 뭐 소유를 하심으로써도 굉장히 차익을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송파구 삼전동의 호재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었나라고 깜짝 놀라셨죠. 다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송파구 삼전동 이 통건물 그 가격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사이즈 상당합니다. 통건물 가격 어떻습니까? 예, 요즘은 뭐 송파구나 강남구의 집값들이 워낙 사이즈들이 커서 통건물임에도 불구하고 30억이 안 되기 때문에 큰 사이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통건물입니다. 매매가는 27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예상 임대가 9억 원에 월 230만 원의 차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을 이용하신다면 실투자 금액을 13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송파구 삼전동에 위치한 통건물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 보내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세미나 2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익한 부동산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직도 늦지 않은 재개발 지역 분석입니다. 매주 토요일 주말에 함께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오후 2시입니다. 강성욱 소장님,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예약 전화 미리 남겨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한 가지 다른 주제로 또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경매 쪽으로 갑니다. 초보 경매 강좌, 경매 관심 있으신 분들 요즘에 참 많을 텐데 초보 경매 강좌를 연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이고요. 오후 2시입니다. 강성우 소장님과 이규미 이사님 함께 하실 수가 있고 미리 예약 전화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규미 이사님은요,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부동산 네트워크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나도요, 이 상담 접수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 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 라이브 채팅도 꼭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또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www.altomato.com 들어오시면 됩니다.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